가상화폐 루나가 99% 넘게 폭락했습니다. 10만 원짜리가 1원으로 떨어진 건데요. 좀 가서 들어보면은 막 정말 앞으로 우리는 말이에요. 완전 때락부자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돈 아니에요. 돈 안 드립니다. 달러 안 드려요. 우린 뭐 드려요? 토큰 드려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졌다고 우리 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도 그게 맞는 게 거짓말이었고 차박이 짝이 없고 제 생활이 너무 왜 이렇게 되나 싶어가지고 아이들한테는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신뢰가 있을 때만이 이게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신뢰가 깨지는데 이게 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똥이 된 거죠. 걔네 추정의 시표에서 왔어요. 그 경찰서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요청하면 그게 제대로 얘기할게요. 수사는 지금껏 지지부진하고 있다. 오히려 KOK 관계자들이 고소한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있고 이른 새벽 주택가를 돌며 물건을 배달하는 김진호 씨는 이 일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습니다. 네, 여기 초행길이라 새로운 데 배정받아가지고 지리가 아직 안 익숙해서. 저녁 7시에 출근해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600개가 넘는 물건을 배달하려면 꼬박 12시간을 달려야 합니다. 7시까지 제가 받은 물량을 못 끝내면 일을 못 받아요, 다음에. 그래서 시간 안에 다 해결을 해야 돼요. 이 일을 시작하면서 6개월 동안 사고가 3번 났어요, 3번. 주택 같은 데를 막 뛰어다니다 보니까 발목 같은 거 삐끗한 적도 한 몇 번 있고 대문에 머리도 많이 찧었었고 그런 게 되게 위험하죠. 끝났습니다. 진호 씨의 집은 서울의 반지하 월세방입니다. 6개월 전 돈을 벌기 위해 강원도에 가족들을 두고 혼자 서울로 왔다는 진호 씨. 직업 군인으로 20년 넘게 근무했지만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생활이 어려워졌고 사회로 나온 이후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거 공장. 모든 불행의 시작은 친구가 소개한 한 회사였습니다. 서울에서 이제 초등학교 친구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돈 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라고 소개를 한 게 KOK였고. 억대 연봉자가 되어서 지금 참 행복합니다. 저 지금 억대 연봉이 됐는데 억대 연봉자가 되었고 KOK 플레이로 얻은 경제적 자유로 인해 제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KOK 재단의 사업으로 억대의 수익을 올렸다는 투자자들. KOK 재단은 어떤 회사일까? 이 KOK라는 회사는 미르미라는 회사는 그 넷플릭스를 능가하는 그 플랫폼을 만든 회사다. 그래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는데 지금 한류의 콘텐츠들이 이 넷플릭스나 그 외국 플랫폼 기업에게 이제 다 우리 한류 문화를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고 있다. 우리 콘텐츠에 K 문화를 더하면은 대단한 플랫폼이 나올 것이다. 그게 KOK 플랫폼이다. 이 재단이 만든 KOK 플레이는 영화, 게임,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콘텐츠 플랫폼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긴가민가하고 이런 게 있을까 해서 이제 뉴스나 인터넷을 다 찾아봤는데
엄청나게 대단한 회사라고 기사가 많이 나와 있고 그 타임스퀘어의 KOK 광고에 계속 KOK 홍보가 나가고 그다음에 부산은행과 MOU 등등등 이런 그 기사들이 계속 나올 때마다 점점 확신을 갖게 되는 거지. 처음에는 그렇게 확신하진 않았죠. 여기는 저희 KOK 재단을 알리는 영상을 직접 제작할 정도로 열심히 활동했던 진호 씨는 군 생활로 받은 퇴직연금까지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자했습니다. 장밋빛 미래를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다고 말합니다. 이제 여기 보면 40대 가장의 눈물이라고 있는데 배신감에 눈물이 진짜 나서 정말 울었던 제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울었던 나 왜 그래? 오케이 이 새끼는 내가 다 이봐 아나 인생을 이 망친 새끼는 나 2022년 겨울 투자금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회사 관계자는 만날 수조차 없었다고 그는 주장합니다. 그 대표를 만나러 갔는데 대표도 2번, 3번이나 바뀌어 있고 회사도 없어진 상태고 그 자회사들도 전부 다 이름 다 갈아치우고 다른 데로 다 옮기고 다 없어진 거예요. 문제가 많은 회사다라는 걸 높은 수익과 안정적 투자를 약속했다던 회사. 진호 씨는 KOK 재단이 투자 방법부터 달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치 개념으로 스테이킹을 하면은 네가 채굴 수익을 받는다 매일매일. 근데 이게 은행 이자보다 훨씬 높다. 그렇게 설명을 들었고 그다음에 센터 같은 데에서 가면은 이제 교육을 하죠. 2022년에 열린 KOK 투자 설명회. KOK에 투자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큰입니다. KOK 그럼 뭔데? KOK가 뭔데가 되게 중요하죠. KOK 토큰은 자 콘텐츠 제작과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법정한 표를 주는 게 아닙니다. KOK 토큰이라고 하는 걸 주는 토큰 이코노미를 채택을 했고요. 이들이 설명하는 토큰이란 무엇일까? 토큰은 KOK 플레이 앱에서 사용되는 가상 자산을 뜻합니다. 투자자가 예치한 돈만큼 토큰이 지급되고 그에 비례한 보상으로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이 토큰은 한때 7달러까지 올랐다. 현재는 1달러도 안 되는 가격으로 폭락했습니다. 지금 KOK 제 자산이 56,928개인데 56,000개라고 했을 때 130만 원. 지금 다 해지하고 나가면은 거래소 팔면 130만 원 정도. 총 2억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로 하면 1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네, 그죠. 말씀드리고도 참. 2억 원을 투자했지만 남은 돈은 100만 원 남짓. 대체 토큰이란 무엇이기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운용되는 암호화폐를 말합니다. 코인은 자체 블록체인인 메인넷을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하지만 토큰은 코인과 달리 자체 메인넷이 없이 다른 코인의 메인넷을 빌려 작동합니다. KOK 재단의 경우 총 50억 개의 토큰을 발행했고 이 중 15억 개를 유통량으로 정했습니다. 이 토큰은 KOK 플레이 안에서 화폐처럼 사용됐고 이용자가 늘고 토큰 가격이 오르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익이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플랫폼에서 콕 토큰을 수익으로 받으면요. 이거를 꺼내서 거래소로 갖다 넣죠. 매일 원가 이하로 내려가지 않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올라가는 투자처가 있다면 그건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그게 이거잖아요. 여러분들 곁에 있잖아요.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KOK 토큰의 경우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같은 코인을 먼저 구매하고 이 코인을 KOK 플레이에 있는 지갑에 예치금만큼 코인을 받았습니다. 예치금에 따른 보상도 토큰으로 지급됐습니다.
KOK 토큰의 가격은 해외의 거래소를 통해 등락폭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거래를 복잡하게 만든 까닭은 무엇일까? 비트코인이라든가 이더리움으로 교환한 다음에 그 코인을 가지고 그 구입한 그 대형 코인을 가지고 다시 이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자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프로세스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중간에 좀 비어 있죠. 왜냐하면 그 걔네가 발행한 그 토큰 자체가 과연 그 유동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슈가 가장 있거든요. 그걸 사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일반 사람들이 그걸 사줘가지고 실질적으로 거래가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상당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일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낯설고 복잡한 KOK 토큰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투자하게 된 걸까? KOK 토큰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4선 시의원 출신인 이행규 씨는 2021년 지인을 통해 KOK 재단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친구가 그 부동산을 하고 있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이제 놀러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몇 사람이 그 이거 한번 해보라고 하도 이제 그걸 꺼내서 저 지갑에 있는 돈이 그때 38만 원인가 뭐 있었는데 그걸 이제 주고 아니 그래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보니까 그 앱을 열어보니까 그때 팔면은 한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38만 원 넘게. 아니 무슨 이런 게 있노. 그래가지고 이제 그에 관련 자료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됐죠. KOK 토큰의 높은 수익률에 놀란 이행규 씨는 가상자산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KOK 재단에 대한 믿음이 커져갔다고 합니다. 연간 21조씩 대기에 참여하는 그 경영진들이 그 뭐 구글이 선정한 미래학자 뭐 토마스 플레이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 그 상무로 계시던 서울대학교 핵물리학과 그 나온 박사님 이제 이런 분들하고 기타 고려대 연세대 뭐 이런 분들이 요 경영진들이 포진이 돼 있으니까 설마 그 사람들이 이 사기를 치니까 상상 자체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행규 씨는 KOK 재단이 투자한 돈의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금이 이제 보장이 되고 언제든지 뭐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하고 토큰이 이제 나중에 메인넷이 만들어지면 코인이 된다. 그래서 값어치가 더 올라간다. 지금은 토큰으로서 있는데 코인이 되면 10배, 100배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원금을 보장하고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토큰이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오려면은 블록체인 플랫폼이기 때문에 반드시 암호화폐를 가지고 스테이킹, 예치의 개념이 됩니다. 고정시키는 행위예요. 내가 이 플랫폼에 기여를 했어요. 기여를 했기 때문에 나한테 기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맞죠? 만불 기준에서 12% 상당의, 9% 상당의, 7% 상당의 KOK 토큰을 받았어요, 우리는. 모든 보상은 토큰으로 이뤄졌습니다. 한 명의 투자자가 하위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아래 또 다른 투자자까지 모집하면 등급이 올라가고 등급에 따른 수당도 토큰으로 받았습니다. 사람을 다단계처럼 많이 달면 달수록 자기한테 수입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현금이 자기가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투자를 못하면 사람을 많이 끌고 오면 그 수익이 많이 생기니까 이제 그 돈 없는 사람은 사람을 많이 하고 다니고 자기 돈이 있는 사람은 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된 거죠. 이게 쉽게 말해서 수당이네, 수당. 그렇죠. 다단계와 비슷한 형태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입소문을 타고 KOK 토큰은 지역사회에 넓게 퍼졌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솔깃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13만 원을 했죠. 아마 이번 게나 돈이 조금씩 올라오는 게 괜찮아서 벌써 이제 1,300만 원을 이제 또 했어요. 했는데 1,300만 원 하고 난 게는 엄청난 금액이 올라오더라고요. 어머야, 있잖아. 이게 지금
돈 1,300만 원 이어놨는데 돈이 엄청 쉽게 된다. 그러면 야 너도 너희 쫓겠노? 편하게 우리 살거라. 돈 있는 거 한번 이어봐라. 그때 당시에는 이거 너무 이제 돈이 되고 믿으니까 딱 그냥하고 우리 친척들 돈 좀 뿌려주기라고 내가 막 이야기하니까 내 믿고 다 주는 거지. 이런 뜻도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조카들 또 이런 건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럼 이모 돈 좀 만들어줘 이러면서 다 내한테 주고 그랬죠. 매덕스 막. 하지만 토큰 가격이 폭락하면서 투자를 권했던 사람들은 입장이 난처해졌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하고 이랬기 때문에 나는 뭐 어차피 이게 안 되면 내가 책임져야지. 권유하셔갖고 들어가. 예. 그것 때문에 진짜 잠도 잘 못 자요 진짜. 완전 내 인생이 완전 바닥을 잡았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KOK 투자자 수는 계속 늘어났습니다. 내 밑에 지금 4,000명? 4,500명인데. 4,700명? 그 사람들이 계속 새끼를. 예. 그래서 사람이 모여야 올라가니까 상위로. 저 4,700은 알아요 다들. 모르지. 그거 알지도 못해. 모르지. 가족과 지인에게 투자를 권할 수 있었던 건 그 어떤 것보다 KOK 재단의 사업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중국 진안 빌딩이라고 또 있고. 처음에 할 때 우리 요거 보고 있었잖아. 이거 보고 믿으셨어요? 예. 우리는 안 믿겠습니까? 저희도 내가 이제 돈을 하다 보니까 통영에도 가고 통영에도 몇 번 가고 여기 고현이에도 그게 센터가 하나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엄청 다녔어요 제가. 일단 가서 들어보면은 막 정말 앞으로 우리는 말이에요 완전 벼락부자가 되겠다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당시 센터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을까? 2021년 당시 거제에서 KOK 재단 센터를 운영했던 사람을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되시죠? KBS에서 왔어요. KBS 추정 60분에서 왔어요. 제가 약속 받으려고 무작정 와가지고.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제가 취재한 데에서는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본인 이야기가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답변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냥 제대로 법적으로 똑바로 할게요. 경찰서에서 내가 잘못했다고 요청하면 그게 제대로 얘기할게요. 거제도에 지금 28명이 아무 본인이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다 아는 사람들이고 각자가 하는 거 이 사람 정말 못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엄청 잘 나가고 엄청 돈 많이 벌었을 때 본인이 선택해가지고 본인이 돈을 안 찾아가가지고 더 돈을 많이 벌고 자고 근데 막 올라가니까 가격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놓고 그게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투자는 각자의 선택이었을 뿐 투자 손실은 본인과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KOK 재단을 믿었던 건 한 사람의 강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송 대표가 있습니다. KOK의 끝판왕이자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칠성 송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K 콘텐츠를 가지고 전 세계로 뻗어나갈 거예요. 자, 과거에 있던 다단계 아닙니다. 과거에 있던 네트워크 마케팅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기, 폰지, 부정스러운 블록체인 암호화폐 사업이 아니에요. 저희는 완전히 뒤집어 버릴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과 우리의 인생의 판을 완전히 바꿔버릴 겁니다. KOK 플레이의 마케팅 대표이자 최상위 투자자인 송 대표. 그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평생 건축과 관련된 일만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말은 사실일까? 2018년 한 다단계 업체 관계자가 올린 사진 속에 송 대표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의 직급은 임페리얼. 업체 관계자에게 송 대표에 대해 물었습니다. 블로그를 보고 연락드렸는데 컴퍼니에서 일하실 때 송 씨하고 같이 일을 하셨나요? 같은 팀이었었죠. 거기 저랑 직접 일한 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컴퍼니는 어떤 회사인가요? 그냥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방식이신 거죠? 네네, 거기가 아마 특수판매업인가? 그런 거 등록되어 있는 회사예요. 화장품하고 뭐 건식 판매하는 회사예요. 선생님, 여기 이 임페리얼 직급이 어느 정도인가요? 그 정도면 아마 위에서 두 번째인가? 그 정도 될걸요? 다단계 업체에서 꽤 높은 직급에 있었던 송 대표는 그로부터 4년 뒤인 2022년 한 대학원의 지도교수로 임명돼 암호화폐에 대한 강의를 하게 됐다고 홍보했습니다. 해당 학교를 찾아가 송 씨에 대해 아는지 물었습니다. 총장님 이름으로 선명장을 받았더라고요. 네. 지도교수로. 네. 그래서 여기 사실인지 확인. 아니 사실 아니고요. 저희는 이런 양식도 없고요. 저희 학교 사칭해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문화예술원이라는 주체도 없어요. 네, 저희 학교는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 과정이 있나요? 블록체인 문화예술 과정에서? 아니요 없어요. 블록체인 과정 같은 건 없어요. 저희는. K 콘텐츠, 게임, 쇼핑 등 전도유망한 IT 사업을 통해 가상자산인 토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말했던 KOK 재단. 하지만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은 전형적인 다단계 방식으로 보여집니다. 가상자산 투자가 유행하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기 사건 또한 많았는데요. 지난 5년간 가상자산을 빙자해 유사수신, 다단계 형식으로 판매하다 검거된 인원은 1,819명, 피해액은 5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KOK 재단의 사업 역시 현재 경찰이 위법성을 가리기 위해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 KOK 재단 관계자를 고발한 피해자들 가운데에는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해외 KOK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2022년 5월 KOK 재단의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큰 선박이 되고 준비되고 선단이 준비되고 거기 필요한 기술들이 준비되고 그것을 운영할 큰 항해사들이 준비되어서 큰 대양으로 나갈 선박들이 선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그 선단을 이끌고 대양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세계 투자자들이 한데 모인 이날 행사에는 중국과 베트남, 동남아 등 다양한 국적의 KOK 투자자들이 참석했습니다. Support messenger system, which definitely attract. Và tôi đến từ Việt Nam. Tôi đã tham gia vào cái stadium được hơn một. 해외 투자자들은 어떤 상황일까? 취재진은 베트남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3대 교역국이자 지난 몇 년간 한류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베트남. 호치민에 사는 리타 씨는 2020년 한인 친구를 통해 KOK 재단 관계자를 소개받았다고 합니다. 리타. 아, 리타. KOK 재단 사업자 베트남을 찾았다는 엄 씨. Xong rồi là Mr. T-Sin á, bạn á mới dẫn ông qua đây để thuê văn phòng để làm cái văn phòng Coplay ở đây. Rồi xong rồi mình mới biết Mr. Rồi xong rồi là ông mới giới thiệu cốc cho mình. Rồi xong rồi mình làm cốc ở đây với lại đó. 리타 씨는 엄 씨를 통해 KOK 재단을 알게 됐습니다. 신, 미스터 신. KOK에 그때 당시 일로 와갖고 얼마나 일했어요 여기? 1 tháng à, xong rồi là Mr. đi về Hàn Quốc, xong rồi cái dịch Covid lấy tới nữa đó, xong rồi không có qua. 엄 씨가 한국에 돌아간 이후에도 리타 씨는 꾸준히 KOK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도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당시 리타 씨와 함께 KOK 플레이에 투자했던 베트남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4.000 đợt trước thì đợt trước là cũng mấy cái coin khác thì người ta cũng
không có đảm bảo, nhưng mà em đây là em chỉ yên tâm đi, em đi trước rồi, em đi cũng vô lâu rồi thì đảm bảo. Thì chị nói thôi nếu vậy thì thôi chị cũng cố gắng để xoay đầu tư, chứ thực chất là Dạ, thì theo em được biết và em được tìm hiểu ở trong slide mà chị em đưa thì có xuất hiện của ông này và em cũng có tìm tên ông này ở trên mạng, là được biết ông này là một người có tiếng trong giới đầu tư. Dạ, nên là em đã chọn, em tin tưởng. shopping franchise là nó nói là có khoảng 2.000 cửa hàng. 베트남 투자자들 역시 KOK 플레이의 기술력과 전문성을 믿었다고 합니다. Đây là nói về founder, cái người thành lập tạo ra cái Coplay thì gồm có 4 ông. Thì đây là nói là ông này là bên giám đốc của Samsung Electronics, ghi là Samsung Electronics là cái ông này là kỹ sư á. 이들은 당시 KOK 재단 구성원 중 삼성 임원 출신이 있다 하여 더욱 신뢰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는 KOK 재단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졌습니다. 2022년까지 KOK 재단은 베트남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아, 이 건물. Ở đây là cái bản hiệu. 아, 여기? bản hiệu nè. 아. bản hiệu cốc hồi KOK 깜빡 여기 있었고. Dạ, 카메라 này, rồi trên lầu là cái cốc. 한인 윤 씨는 호치민에 KOK 센터를 열었고 베트남 사람들을 대상으로 KOK 플레이를 홍보했습니다. 그는 현재 KOK의 상황에 대해 알고 있을까? 여보세요? 아,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 KBS 추정뉴스부 이치로 PD입니다. 베트남에서 그 지인분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 뭐 한국 이제 기업인데 탄탄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 전망이 밝고 그리고 투자를 하면은 월 이제 고정된 수익을 이제 보장을 해준다. 성취 그 강의하는 거 그거 듣고. 그러다가 언제부터 이게 안 되기 시작했나요? 작년. 작년에 그때 이제 새로이 뭐 전산 이제 업그레이드하고 그때부터 약속대로 이제 진행이 안 되고 그 약속된 이제 수익 보장도 그 한마디로 이제 돈을 그 인출을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KOK 토큰의 폭락으로 큰 손해를 본 팜득 씨는 한 달 월급 65만 원의 대부분을 은행 이자로 내고 있다고 합니다. Hiện tại thì số tiền vay mượn thì em vẫn chưa thể trả được. Em vẫn phải trả lãi cho ngân hàng. 월급에 그럼 어느 정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tầm 70%. 70%, 30%로 생활하는 거예요? Thì em tiết kiệm cố gắng hết sức có thể. 평생 모아온 돈을 잃고 빚까지 진 베트남의 피해자들. 호치민에서 파악된 피해자만 54명이지만 피해를 호소할 곳은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 Tại vì bên luật của Việt Nam á, mình cũng chưa có rõ ràng mà không có biết là mình đi đầu tư ra ngoài Hàn Quốc như vậy. Chính phủ mình không biết, cho nên mình cũng không có làm gì được ở đây. 베트남 이외에도 아시아 여러 나라로 퍼져나간 KOK 플레이. Хүмүүний зах зээл чинээр хөл тавьж байгаа комплексыг экскурсия. Всем KOK 재단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140개국 50만이 넘는 외국인 투자자가 KOK 플레이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미국에 사는 한국 교민들도 있었습니다. LA의 KOK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들리시죠? 잘 들려요. 예. 교민들은 KOK를 어떻게 알게 됐을까? 저는 식당을 LA에서 하고 있었어요. 식당에 이제는 주방 아줌마를 구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구하는데 교회에 가가지고 요즘에 그 신문 광고 내도 사람들이 모이질 연락이 없다. 그랬더니 요즘에 KOK라는 그런 강의를 듣고 다단계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거기에 다 참석하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0,000불이 넘어가면 7%인 거예요. 한 달에 이자가 700불인가 그렇게 나온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미국에선.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저는 그냥 내 노후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전 투자를 한 거지. 높은 이자 수익과 다단계 영업 방식은 한국과 똑같았습니다. 낯익은 이름도 나왔습니다. 송병 씨한테 이런 줌으로 이 강의를 많이 들었어요. 또 송병 씨가 미국에 왔을 때 두 번 강의 갔고. 송병 씨가 미국 왔을 때도 강의를 2번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나요? 그때 엄청 모였죠. 호텔에 그 강당을 다 메꿀 정도니까 자리가 없어서 못 갈 정도였으니까. 당시 송 대표는 미국의 호텔과 KOK 센터들을 돌며 수백 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판 유튜브를 만든다. 한국판 넷플릭스를 만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그래. 이왕이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의 나라에 살면서 서름도 많이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내 나라 거 쓰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KOK에 투자를 했다가 주변의 권유로 아예 센터를 열고 직접 투자자를 모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도와주겠다. 목사님 하세요. 수업 그 리스트를 얻어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같이 돈 벌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그래갖고 제가 얻었죠. 지금 총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한 80만 불 가까이 됩니다. 80만 불요? 네. 우리 집 식구들 다 들어갔습니다. 저 자식, 애들, 딸, 아들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식구들 말고 다른 또 지인들 투자하러 나섰어요? 네. 몇 명이나? 제가 그 사인 받은 분들만 해도 한 3,000명 한 3,000분 정도 됩니다. 한인 사회를 휩쓴 KOK 열풍은 토큰의 가격 하락과 함께 사그라들었고 2022년 3월 현지 언론들은 KOK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힘들었던 이민 생활, KOK가 노후를 책임져 줄 거라 믿었던 희망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10만 불이다, 80만 불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피해자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 아니라 미국 아니라 다른 인종도. 그런 게 창피한 거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인 거죠. KOK 재단의 홍보 자료에 따르면 KOK에 투자한 외국인은 2022년 기준 140개국 12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동남아와 러시아, 멀리 미국과 캐나다까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던 KOK 재단. 나라와 언어는 달라도 KOK 재단의 영업 방식은 비슷했습니다. KOK 재단의 사업이 성공할수록 KOK 토큰의 가격이 더 오를 거라 믿었던 전 세계 투자자들. KOK 재단이 말한 사업들은 과연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가상자산의 핵심은 투명성. 이행규 씨는 KOK 재단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주장합니다. 전에는 다 있었거든요. 그 전만 해도. 다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그런 내역을 다 삭제하고 하나도 없더란 거야. 거래 내역이 있는데 내역이 없어 있다는 말씀이죠? 내역이 하나도 없는 거죠. 아예 없는다는 내가 얼마 투자한 게 발이 한눈에 나오잖아요. 그 기록을 다 없애본 거지. 그러면 저희가 이야기했던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그 원장이 다 남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해킹도 안 되고 변조도 할 수 없고. 그런데 변조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자체도 사기잖아요. 이행규 씨는 이외에도 KOK 재단의 여러 사업에 의구심이 든다고 말합니다. (2019년) 여름에 재단을 설립한 KOK는 2달 후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과 함께 성대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K 콘텐츠를 융합을 해서 우리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IP 분야와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그리고 금융
결합해서 큰 모멘텀을 만들고자 하는 KOK 재단의 시도에 진심으로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당시 참석했던 국회의원들에게 KOK 재단을 어떤 회사로 기억하는지 물었습니다. 내가 관광위원장 시절이었는데 굉장히 투자 요청이 많이 들어왔겠죠. 요청이 오면 대부분 가는데 그중에 그런 수많은 토론 중에 한 해였던 것 같다.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 저도 막 가물가물해가지고 뭐 영상을 보내주셔서 그걸 보니까 이제 갔던 기억은 나는데. 근데 이제 의원님께서 축사하실 때 KOK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주최 측에서 내용을 알려주시니까 내가 그걸 누가 하는 거고 뭔지 그걸 알고 가서 축사를 해야 되잖아요. 투자자들이 KOK 재단을 신뢰하게 된 또 다른 배경에는 미디움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가 KOK 재단과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코플레이가 미디움 파운데이션에 인수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났죠. 제대로 잘 설계된 토큰 이코노미의 회사와 강력한 유저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이 회사에다가 세계 최강의 블록체인 기술이 합쳐졌다는 거예요. 이젠 무적이에요. 천하를 호령을 할 겁니다. 신뢰. 미디움 파운데이션의 KOK 플레이 인수 소식이 알려지면서 투자자들의 기대는 더 높아졌습니다. 미디움의 기술력과 KOK의 플랫폼의 결합은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조합이라 생각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모든 핵심 요인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미디움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블록체인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해 부산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디움. 이 사업은 어떻게 됐을까? 안녕하세요. 저 KBS 추정식에서 왔는데 거기를 믿고 투자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MOU 매장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지만 제대로 들어보는 것도 없는데 진행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부산에 공식적으로 진행된 사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단 뭐 사고 하기 전에는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가져오는 건 없고 하겠다고는 했는데 하는 건 없으니까. 미디움이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조폐공사와 사업을 진행한다는 기사가 사실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업체가 약간 조금 잘못된 기사를 뿌린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저희랑 뭔가 업무 협약을 맺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었고. 아, 그래요? 회사가 추진하던 사업에 그냥 이제 나라장 도통하면 입찰. 그러니까 장비 구매를 위한 입찰을 띄웠는데 거기에 그냥 낙찰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공사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미디움은 KOK 플레이의 개발 유지 업체일 뿐 KOK 플레이를 인수한 적이 없으며 토큰의 가치 하락과도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디움은 실제로 KOK 재단과 관계가 없는 것일까? 아, 있네. 미디움 아이씨 있네. 미디움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응? 비어 있는데? 텅 빈 사무실. 등기부상의 주소에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비어 있는 거예요? 아, 인포에는 사무실 이름이 있던데 밑에. 정부의 이사 언제 갔어요? 모르겠어요. 한 달쯤 미디움이라고 하는 회사가 2달 전 이행규 씨가 왔을 때도 회사 관계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름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거는 미디움 사람이 아니다. 미디움 사람이 아니다. 그런 회사 모른다. 이렇게 했다. 등기는 이렇게 지금 빠졌지만 등기는 살아 있네요? 예, 살아 있습니다. 지금 빠지고 없는 거지. 여기 또 어디로 갔냐 이 사람들. 일부 투자자들이 수사를 의뢰했지만 미디움 측은 KOK 플레이는 글로벌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수사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KOK와 무관하다 선을 긋던 미디움 대표 김 씨는
K스타디움이란 새로운 틀을 짜고 KOK 토큰을 인수하겠다 밝혔습니다. 우리는 김 대표에게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문자 왔다. 하지만 김 대표는 현재 KOK 재단과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라 인터뷰에 응할 수 없으며 KOK 재단과는 과거 기술 기업으로 함께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한 사람. 좌우에 KOK의 마케팅 대표인 송 씨를 찾아갔습니다. 송 선생님 댁이죠? 네, 맞기는 한데 누구시죠? 저희 KBS에서 왔어요. 지금 안 계시는데요? 선생님 안 계세요? 네. 아니, 분명히 차가 다 있는데. 송 대표는 어디에 있는 걸까? 잠깐만. 송 대표는 만남을 거절하면서 장문의 문자로 인터뷰를 대신해 왔습니다. 현재 KOK 토큰의 폭락은 일시적인 하락일 뿐 가격 하락을 이유로 사기를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또 일부 지지자들은 KOK가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는 아니며 KOK를 대신할 K스타디움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라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K스타디움이란 대체 어떤 사업일까? 과거 KOK 센터였던 이곳에서는 이제 K스타디움을 강의합니다. 너도 나도 100만 개 있는 애플 코드를 입력하고 내 지갑에 1000개의 K스타를 모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게 끝났죠. 조기 종료. 재원이 좀 모자라다고 했나?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기존에 이런 센터에서 만난 투자자들은 KOK 투자로 입은 손실을 K스타디움에서 회복할 거라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 아빠랑 오빠도 제가 했거든요. 데려가고 해가지고 다음에 몇 억 될 거예요. 여기 제가 알기로는 KOK 코인에서 일로 넘어왔다고 하던데. 네네. 그럼 그때도 하시가 일로 넘어오신 거예요? 네, 거기 있는 거를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죠. 아니, 얼마나 갖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갖고 있을 거냐면 오를 때까지. 모를 때까지? 방법은 왜냐면 저는 투자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돈 지금 여기로 옮긴 거랑 다름없잖아요. 전문가들은 지금의 법 체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를 수사하고 벌을 내려야 하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법원도 첫째는 내용을 잘 모르고 둘째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수사도 어렵고 처벌도 어렵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심지어 MZ세대 조폭까지도 코인 사기에 뛰어들면서 코인 사기 쳐봤더니 깜빡 몇 년밖에 안 간다. 평생 풍족하게 쓸 돈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래서 코인 사기가 아주 대대적으로 극성을 부리는 겁니다. 창원의 한 병원. 안녕하세요. 예. 여기 들어가시죠. 예. 강미정 씨는 암 환자입니다. 항암밖에는 없는데 이제 항암 오래 이제 투병 생활 오래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쓸 약이 이제 지금 남아 있지 않아요.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치료비가 부담됐던 미정 씨에게 지인은 KOK 투자를 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투자했던 게 1,250인가? 추가로 들어갔던 것까지 해서 거의 한 1,800만 원 정도? 다 약 생각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돈이 많이 되더라도 이제 뭐 해외 가서 좋은 약 쓸 수 있나 알아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고 투자했다. 치료비마저 날린 미정 씨. 그녀가 인터뷰를 하겠다 나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진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살고 있다고 진짜 하루하루
너무 힘들지만 견디면서 살고 있다고 목숨 버리지 마시고 진짜 하루하루 이렇게 살다 보면 정말 좋은 날이 와서 꼭 좋은 날 볼 거라고 힘내셨으면 좋겠어서. KOK 투자 손실로 인해 희망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정 씨는 그래도 살자라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사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정부는 오는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재산 보호와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규제, 시장 교란 행위를 막는 데 중점을 두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 부족하다 말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주에 KOK 재단과 같은 가상자산 발행사가 빠져 있어 문제가 생겨도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원금 보장을 약속할 경우 무조건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말합니다. 가상자산 다단계 사기를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 원금 보장은 곧 사기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